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추석 연휴가 끝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은 뭔가 들썩들썩거립니다. 과연 그동안 나왔었던 정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까? 기대감도 많고요. 여전히 뭐 지역 불균형 문제라든지 재건축 완화에 대한 어떤 뭐 우려감들은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율해서 좀 잘 좋은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 남아있는 올 하반기 동안 그런 정책으로 인한 효과들 좀 톡톡히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가져봅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도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끔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려야 되겠죠. 02-2077-6330번 전화 지금부터 열어두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들 여기로 전화 주셔서 해결해 나가실 수 있고요. 02-797-0300번으로는 문자 저희가 접수받고 있거든요. 질문사항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저희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네, 잘 보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매번 그랬잖아요. 추석 연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서둘러 보자 이렇게 네, 말씀 맞아요.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좀 연휴가 지금은 지났습니다. 어떻게 어떤 기대감이 정말 반영될까 모르겠어요. 부동산에 대한 전망,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제 연말 되기 전에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저희가 어떤 주택을 짓기 위해서 대지를 찾으러 다녀도 보통 디벨로퍼 하시는 분들이 2200대, 300대 땅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발지가. 그러니까 2400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원가가 지금 이제 수익형 부동산 예를 들자면 2억 3천대에서 4천대 시장에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2억 3천대 물건 사신 분들이 한 5년 있다가 단돈 1,000만 원만 올라도 사실 10개를 샀다 그러면은 그 1억 정도 되는 건데 10개 사셨던 분들이 3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전세를 끼고. 그런데 지금 벌써 뭐 5년도 되기 전에 2억 네. 4천대 시장에 오고 5천대 시장에 오고 작은 데서부터 올라가면서 아파트 시장도 지금 급매 물건이 계속 회전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법 자체가 이번에 DTI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분양 물건을 위한 아파트 시장에 대한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보자면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반쪽 정책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미분양 아파트에 미쳐서 그것까지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 외에 급매 물건로 하신 분들은 전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아예 사버리자 이런 성향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늘 말씀드렸지만 일반 매매보다는 미분양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앞으로 올라갈 전망은 보인다. 네, 네. 그렇지만 주의는 하셔라. 왜냐하면 공급이 계속 나오는 쪽에 물건을 사시게 되면 내 물건의 아파트 가격이 과연 오를 것이냐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빨리 서두르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서두르셔야 되고요. 그럼요. 하지만 아무 때나 서두르시면 안 되고 됩니다. 콕 집어서 좋은 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런 궁금증들 해결해 나가실 수 있어요. 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님과 함께요.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러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자, 전화 연결이 됐을 텐데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연휴 잘 보내고 오신 거죠? 네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그 재개발 구역에 네. 뭐 토지를 두 군데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쪽을 매도를 하는 게 네. 더 좋은지하고 향후 전망을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어느 쪽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하나는 부가현 뉴타운 구역에 있는 1-2 구역에 있는 예. 조합원 분양가를 가지고 조합원을 갖고 있고요. 예. 또 다른 곳은 횡당 6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취득한 지는 꽤 돼 있고요. 음. 어느 것을 끌고 가야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지. 네네. 저희는 이 두 가지 부동산을 점검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북아현 그리고 행당 쪽 점검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아니, 그 부가형 거는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년 정도. 가장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때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조합원이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아마 이제 지금. 공사를 해서 내년 예. 한 11월경에 입주 예정. 예, 맞아요. 알고 내년 있거든요. 11월경에.
예. 지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지역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부가연에 대한 재정비 촉진지구 요렇게 이제 이쪽 지역을 볼 수가 있고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보시려 그러면은 좀 지도를 크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역이 이렇게 지정돼 있죠. 네. 뭐 1-1-2 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1구역은 1-1, 1-2, 1-3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2구역, 3구역 이렇게 아현동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부가현동은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3구역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사실은 전철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1-2구역과 3구역은 이제 경의선이 지나가는 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존의 1-3구역이 비례율이 한 100% 정도 했다가 사실 80%로 조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분양을 조합원 중간에 이제 조합원을 되신 분들 중간에 이제 그 물건을 사신 분들은 조합원 분양가 한 3억 4, 5천대 예상했다가 마지막 관리처분 때 4억 3천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초기 예상 금액하고 많이 달라져서 좀 당황들을 많이 하신 그런 현장 중에 대표적인 현장 중에 하나인데요. 비례율이 한 80%로 떨어졌는데 1-2구역과 지금 3구역 뭐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현재 1-2구역도. 그러니까 현재 비례율 자체가 나중에 관리처분 때 조금 이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액이 고시가 됐죠? 지금? 예, 조합원 분양가가 뭐 약간 5억 8천 정도 예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25평형인가요? 33평이에요. 33평형이죠. 예.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25평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역은 33평형에 대한 투자 가치보다는 25평에 대한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파트 자체가 원래는 2대 4 정도로 이렇게 짓거든요. 6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이 현장은 4대 2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65제곱미터,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그러니까 대형이 굉장히 적은 거죠. 소형하고 중형이 많은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공덕동 아현동보다는 약간 서민층 아파트로 더 이게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위치적으로도 밑에 있는 아현보다는 부가현동이 조금 더 좀 빠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럼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평가액이 나오셨을 텐데 이 평가액이 나중에 비례율이 바뀌면서 나의 분담금이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액대로 만약에 매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걸 차익을 더 많이 보려고 앉아 있다가 프리미엄이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냥 거주하시기엔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가 위치적으로 뭐 용산도 가깝고 뭐 중심부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위치예요. 근데 지역적으로 보자 그러면 일단은 프리미엄은 공덕동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지역 부동산에선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아현보다도 조금 좀 딸리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게 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평가액으로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행당동 말씀하셨죠? 네네. 행당 6구역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행당 6구역도 굉장히 훌륭한 위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또 그것도 지도를 좀 보면서 지리적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위치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하는 곳이 행당 6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철이 뭐 여러 군데로 지금 지나가고 있죠. 여러 가지로. 잠시만요. 행당 6구역이 저기 아닌데? 네, 지금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행당 예, 6구역. 예.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표시된 데가 행당 6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거의 다 그 언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행당 6구역이 이제 평지에 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전철역도 조금 아주 가까운 건 아니죠. 어쨌든 4개 호선이 지금 흐르고 있고 왕십리 쪽에 있는 그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쪽들하고 좀 비슷하게 평지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행당동 자체가 약간 더샵하고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위치적으로는 더샵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혹시 그 행당동을 몇 평형을 갖고 계시죠? 여기도 33평입니다. 거기도 33평. 이것도 뭐 조합원으로서 사신 건가요? 예. 아주 뭐 훌륭하게 사셨는데 지금 그 행당 6구역이 11월 달에 2011년도 12월 달에 그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가지고 관리처분 이후 동호수 추첨을 마친 다음에 지금 공사에 들어갈 채비를 지금 착공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2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 25평형에 한 1,400에서 1,600선이 조합원 분양가로 책정이 됐고 층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8층 이상으로 잡혔죠. 33평대가 12층 이상인데 매가로 따지면은 지금 한 4억 7천대 요렇게 지금 제가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 프리미엄도 한 1억 7천대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적인 설명을 좀 보자면요. 이 지역에 지금 뭐 서울 더샵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서울 더샵이라던가 이쪽 지역의 그 아파트 시세를 보자면 이 지금 행당에 잡힌 이 신축, 6구역에 대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가격이 완전히 다 그냥 다 받아먹는 상태다. 무슨 말이냐면 더샵이나 아니면 5억 2천대 조금 더 주게 되면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바로 건너자마자 있는 아파트들인데 지금 이게 4억 7천대 일반 분양가 4억 7천대에서 조합원도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한 4억 6, 7천대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 매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를 좀 보셔야 돼요. 이미 지금 프리미엄은 한 1억 2, 3천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33평대도 1억 7천대 올라가지고 이것은 내가 가지고 갔을 때 이득이 분명히 지금 현재라도 있는데 관리 처분이 지금 문제가 리스크가 뭐냐면 108에 대한 비례율이 나왔는데요. 요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아현동처럼 미분양이 안 나면 안 바뀌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통 관리 처분 직전에 계산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 인가 때 났던 것 같고 관리 처분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에 리스크가 좀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이 마지막 관리 처분 때 조합원 분담금이라든가 분양가가 또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가가 1,800대, 1,900대거든요.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것이 최고가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보다는 더 안쪽인 왕십리 쪽을 초이스하는 게 맞겠죠. 지금 2천만 원대 넘어갔는데 왕십리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다. 아니면 옥수 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얘만 보자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만약에 금액이 넘어간다면 얘보다 더 초이스할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신축이라는 거랑 평지라는 거랑 행당동의 유일한 평지라는 거랑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어떤 매머드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파트 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 좋은데 브랜드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지금 1900대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건 그냥 3, 4년 있다가 받아먹을 거니까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게 그냥 버려라.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버리고 지금 상태에서 최대치의 프리미엄을 받아먹고 또 다른 곳으로 점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입주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두 가지 물건에 대해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대표님 두 개 다 일단은 매도를 한번 권해보자라는 것이네요. 시청자님.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조목조목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추후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뒷분 또 기다리고 계세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저기 얼개동에 있는 유원 아파트를 예. 팔려고 내놨는데 예. 2억 7천에 팔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아, 시청자님 이거는- 아파트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월계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라고 하셨죠? 880번지. 유원 아파트 이름 유원 아파트?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볼게요. 이거 팔면 될지 아니면 좀 더 가지고 가는 게 괜찮을지. 예. 네.
대표님과 함께 인사 나누세요, 시청자님. 네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월계동에 지금 유연 아파트. 예, 예. 혹시 이게 이제 그 분양 때부터 가지고 계신 예, 건가요? 예, 예. 98년 정도에 있었는데 진득히 갖고 계셨네요. 혹시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주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전세? 그럼 새를 놓고 이제 아. 나와서 살아요.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 예. 혹시 이걸 매도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으신가요? 글쎄요, 다시 그냥 적은 걸로 옮길까 하고요. 아, 작은 걸로 옮길까? 왜 그렇죠? 예. 차익을 보기 위해서?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자,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아 하니 조금 연배가 되신 것 같은데, 예, 예.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렇게 제가 빨갛게 표시하는 이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쪽 지역은 사실은 그 아파트 뭐 33평형 매가 한 2억 7, 8천대, 그리고 이제 뭐 뒤에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아주 전형적인 노후된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이 뭐 특별하게 프리미엄이 붙거나 아니면은 뭐 교통이 뭐 좋아져가지고 뭔가 가격이 뛰어오를 만한 분위기가 있다거나 그러기에는 뭐 있다고 얘기도 했는데 네네네. 역 안 생기는 거예요? 거기 비어서 있는데? 네네, 지금요, 이걸 보시면요, 예. 예, 여기 그쪽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일단 거기랑 생겨도 좀 거리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여기 생겨도 사실은 여기보다 이 가격대에 더 나은 쪽으로 초이스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매도하신 다음에 뭔가 차익을 바라는 소형 아파트로 움직인다 그러시면 예. 3억대 가지고는 사실은 2억 8천대 3억대 가지고 어떤 차익을 바라시는 아파트 사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한 3억 정도 들고서 차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맞아요. 방송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금액이면은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연금이라던가 생활비가 나오는 데가 따로 있다 그러면 전세 투자를 하셔가지고 차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만약에 수익이 없다, 나는 수익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투룸으로서는 원래는 5점 후반대, 중반대 프로테이지를 받겠지만 그것이 한 5년 지나면 7% 이상, 내가 투자한 금액의 7% 이상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사실은 퇴직 5년 되신 분들이 준비하시기에 가장 좋은 물건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아래는 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평균치를 넘어서면 안 되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방송상이니까 얘기하기가 좀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있으면 그냥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수익이냐 차익이냐 수익 차익이냐 아니면 내가 자녀분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받아서 생활을 써야 되냐의 가치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세무적인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직접 상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네네. 시청자님. 엑기스를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잘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무료 세미나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추후에 뭐 방송 또 따로 전해 주셔도 괜찮고요. 네, 추가적으로 네, 좀 고맙습니다. 점검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뒷분 또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는 중에 네네. 여기 문정동 쪽에 문정역 3번 출구 쪽 상가를 건의받아서 예. 투자하기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 문정역 3번 출구 쪽 상가. 저희 또 신하선 네. 대표가 상가 쪽 전문 아니시겠습니까?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잠시만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이가 되게 목소리가 젊어 보이시는데 아니요, 안 젊어요. 안 젊으세요? 네네. 자, 상가 투자를 지금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자, 지금 이제 대지나 이런 거보다는 전용 면적이 대략 몇 평이고 몇 층짜리를 지금 보셨죠? 3번 출구 쪽 3-1 건물 테라타워인데 예. 여기는 지하 1층이 더 전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하 1층. 1층에 지하 1층이요. 네, 61.75 제곱미터랑 39.33
세제곱미터인가 이거? 예, 자, 한 여기 10평이랑 한 20평 정도. 그렇죠? 아니요. 15평. 33평, 예, 33평이랑 뭐, 예, 25평? 이 정도. 25평이요? 네네. 25평이면 60, 평수로. 분양 면적이 25평? 네네. 예, 전용 면적은 이제 한 지금 50% 정도 30%. 차지는 해야 되거든요. 예, 예. 25평에 10평이면 너무 작게 나오는데요. 지금. 그것도 상가 투자의 기본 원칙인데요. 네. 지금 투자 25평이다 그러면 최소한 50%는 나와줘야 돼요. 너무 많이 지금 그 내 전용률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10평을 분양을 받았는데 70평을 내가 전용을 쓴다 그래서 좋아할 게 아닌 게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못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차장이 들어가는 곳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곳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51%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전용률은 상업지에서는 전용률 전환율이. 그랬을 때 25평이라든가 34평이면요. 최소한 아니, 50%. 30평. 30평이면 15평에 대한 전용률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일단은요. 그리고 문정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이쪽 지역인 개인적으로 뭐 오피스텔을 뭐 누가 집자를 해서 땅도 한번 살펴봤던 지역이라 잘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3번 출구에서 나오시게 되면은 이쪽 지역이 요렇게 여기겠죠. 이쪽에서 나오셔갖고 이쪽 근처로 갔을 때 뭐 컬처베이라든가 여기 내 상가가 되게 많은데요. 네, 그 제가 컬처는-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색깔로 보이는 거 있죠? 보라색. 네. 예, 이게 지금 다 업무단지예요. 업무단지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좀 있다. 예, 이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업무단지가 과연 다 들어와 줄 것이냐. 법조단지라 그래서 법조단지의 모든 게 또 다 들어와 줄 것이냐. 더군다나 지하 위험합니다. 상당히. 자리 잡히기 전에 들어가시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문정동이라든가 가든파이브 지금 텅텅 비어있죠. 자리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여기에 또 어떤 투자를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느냐. 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 투자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가격 비례 대비 살펴볼만 합니다. 산업단지로 돼 있는 곳은 일반적인 지역보다는 훨씬 중공업 지역보다는 세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요. 오피스텔이란다 상가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에 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도시처럼 뭔가 들어와줘서 수요할 수 있는 수요자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냥 도시개발구역이고 안에 법조단지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쪽으로 동선이 흐를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지하까지 꼭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냐를 또 보셔야 되고, 끽 해봤자 지하 들어가면 식당에다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랑 아니면 개개인별로 들어갈 거 별로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더군다나 여기 말고도 가든파이브도 지금 현재 급매물건으로 굉장히 반의 반 가격에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저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프리미엄이 3천만 원 붙어 있다.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지금 그 지역에 가서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네네. 투자 금액이 보통 얼마를 갖고 계시죠? 여기 투자금은 지금 10억 정도 선이더라고요. 거기에 P가 3천 붙어 있는 거고. 네, 지하를 10억에 주고 사십니까? 근데 여기 지하가 1층하고 똑같다고, 지하가 메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그쪽 분들 이야기고요. 나중에 내가 현재 임차를 주고 있는 거 외에 다른 걸 놔할 때, 네. 그 지하에 과연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해도 엎어치나 매치나 뒤로 치나 앞으로 치나 뭔가 할 수 있는 종목이 들어갈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상가는 1층입니다. 1층. 지하가 아니에요. 지하랑 1층이랑 같은 가격이다 그러면 당연히 1층을 가셔야겠죠. 그죠? 지하에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들어가든지 간에 그 프로젝트가 깨지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체적인 게 있어야 돼요. 임차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10년 동안 신나게 벌어먹었다고 하더라도 10년 뒤에 내 상가에 대한 프리미엄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문제가 있죠? 만약에 10억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중요한 건 이렇게 상가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산업단지 내에 공급하는 수익형에 대한 어떤 공장 그런 아파트들도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지금 사실은 땅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들이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수익형이라 그래서 10억 가지고 투자를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만약에 나 월세를 받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상가에 대한 부분은 안전하게 가실 거면은 나이가 좀 있으시면 안전하게 가실 거면 근생지구를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고 1000세대, 2000세대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지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려 있죠? 가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5필지 정도 돼 있잖아요. 근생지구가. 네 번째, 5번째 필지는 조심하세요. 임차 들어갈 게 거의 없어요. 별로. 한 2분의 1씩밖에 안 차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00~300평짜리 세 번째 필지까지는 필수 항목이 들어가요. 슈퍼라든가 한의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임차가 무조건 나가주기 때문에 투자하셨을 때 안전하지만 네 번째, 세 번째 필지부터는 임차가 과연 무엇이 있느냐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에다가 아파트에서 나왔을 때 동선이 어디 있느냐 그게 더 안전한 거고요. 만약에 만약에 상업지를 가고 싶다 그러면 10억 가지고 A급 물건은 턱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택지지구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면 근생으로 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안전하다. 그리고 전용이 최소한 10평 이상 되는 거, 14평, 15평까지 안 가도 돼요. 5억에서 7억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거. 월세는 250 이상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10평에서 12~13평. 그러면서 전면이 3.5m 이상 되는 것들. 그러니까 상가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계시면 토지 다음으로 부동산에 가장 어려운 게 상가기 때문에 나중에 오셔갖고 개인 상담 하시면 디테일하게 좀 해드릴게요. 네, 선택 확정짓기 전에 전화 주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의 그 말씀 좀 고려를 해보시면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요, 무료 세미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해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재테크 전략 짜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3일, 15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요, 돈 되는 매물 정보 전해드릴게요. 02-2077-6394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양팔석 대표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어느 쪽 매물인가요? 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작년 올해 들어와서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그렇습니다. 용산구죠. 그중에서도 그 중심에 효창동이 있습니다. 실투자 1,500만 원으로 매수 가능합니다. 효창동 잠시 뒤에 가볼 거고요. 이동주 대표께서는 과연 오늘은 어느 쪽일까요? 대표님. 네, 안정적인 수익과 확실한 미래 가치가 보장되어 있는 강남권에 소액 투자 가능한 투룸 매물하고요. 또 한강변 종합개발계획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합정동에 위치한 투룸 매물 두 가지 매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께서는 저렴한 이런 단어, 소액 이런 단어를 추천 포인트로 두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 역삼동으로 가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분당선 성능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 방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은 4,50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대표님 추천 포인트부터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강남 최고의 중심지다. 그러면서도 이곳에 강남 트리플 역세권에 해당되는 곳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라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하면 학군 빼놓을 수가 없죠. 강남의 8학군입니다. 강남의 8학군과 함께요. 강남에서 주거 쾌적성을 가지고 있고 제일로 확실한 주거 편의성까지 가지고 있던, 즉 정주 여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 포인트, 높은 수익률과 함께 확실한 미래 가치로 인해서 충분한 시세 차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입지 여건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셨는데 그 주변 지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자, 우선은 2호선과 분당선을 이용하는 선릉역, 잘 아시죠? 강남의 중심지에 있는 선릉역을 도보 4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 해당되면서요. 올해 말이면 9호선 선정릉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보 7분 거리 이용할 수 있는, 즉 강남권의 트리플 역세권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본 매물이 위치한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엔 다양한 호재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도심 철도망이 아주 좋은데요. 이 철도망이 더욱 좋아지는 그런 입지입니다. 위례 신사선부터 해서요. 삼성역에 들어서게 된 KTX나 GTX 등 그야말로 완벽한 도심 철도망과 광역 철도망을 갖추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곳은 차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여기에다가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킨텍스까지, 코엑스까지 그야말로 생활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대치동, 역삼동, 압구정동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 본 매물이 입지한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선릉역 일대에는 강남 최대의 업무타운인 바로 테헤란로가 위치해 있는 곳이죠. 이 테헤란로, 특히 강남역에서부터 종합운동장역까지 완벽하게 강남 개발의 중심축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확실한 배후지 역할을 하는 곳에 입지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 뭐 각종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어디까지를 좀 호재로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변 그 개발 호재들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먼저 교통 호재부터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말이면 9호선 2단계가 개통을 하게요. 이렇게 개통을 하게 되면 본 매물과 도보 7분 거리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매물이 완벽한 강남권 트리플 역세권에 해당이 되게 되어지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 매물 또 위쪽으로는 향후 위례 신사선까지 노선이 확정이 됐죠. 위례 신사선이 또 들어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거리에 있는 삼성역에는 KTX와 GTX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그야말로 강남권, 안 그래도 도심철도망 확실한 강남권에서 광역철도망까지 갖추게 되면서 그 지역적인 입지 가치가 한층 격상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J코엑스, 이 J코엑스가요, 잠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면서 향후 롯데월드까지 연결되는 그야말로 관광 특구가 되면서 국제 전시장까지 되면서 국제 교류 복합지구, 즉 확실한 글로벌 도시로서 발돋움하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곳에는 업무타운 개발 계획도 있는데요. 현재 강남역에 있는 삼성타운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이 한껏 상향됐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삼성타운의 2배 규모로 롯데타운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롯데타운이 상주 인구도 삼성타운의 무려 2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일대의 임차 수요는 더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강남역 일대의 지하도시 개발이라든가 또 신분당선 연장 또한 역삼동 일대에 충분하게 영향을 미치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구글에서 또 발표를 했죠. 이 테헤란로에 캠퍼스 서울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 캠퍼스가 입지한 곳들, 그야말로 완벽한 업무타운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딱 입증이 됐는데요. 이 또한 테헤란로 일대를 부흥시키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글사가 이곳에다가 캠퍼스를 설립하는군요. 이런 개발 호재들까지 있습니다. 이제 건물이 궁금합니다. 보니까 내년 2월쯤에 준공이 완료돼 있는데요. 이제 아직 좀 시간상의 여유는 좀 남아 있어요.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방 2개뿐만이 아니라 거실과 분리된 주방까지도 주방과 분리된 거실까지 딱 있고요. 또 욕실 구조로 딱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권의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초역세권의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서 임대를 놓을 때 상당히 편리함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강남 역세권의 특징에 잘 맞춰서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또 세련되게 고급 외방
외벽을 또 대리석 마감으로 해서 깔끔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눈여겨볼 것이요. 강남 역세권에서 보기 드물게 2개 동의 단지형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2개형 단지형으로 구성되면서 총 28세대로 세대적인 그러니까 건물 자체의 쾌적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2개 동이면서 쾌적성, 즉 세대당 100% 주차를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매물 5층 중에 2층에 위치를 있긴 하지만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 경쟁 상품 대비해서 확실한 경쟁 우위에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주실 때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얼마나 소액인지 궁금해지는데 가격 어떻습니까? 자, 강남권에서 참 5천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투룸 건물에 있어서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방 2개에 거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매매 가격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가격 2억 3천만 원 충분히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4,500만 원이라는 그 5천만 원 미만의 방 2개와 거실이 있는 투룸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안정적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출 금액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활용을 하시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최소로 잡은 금액이 월 100만 원인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연 수익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한 9%에 육박하는, 즉 한 달, 매달 약 48만 원 정도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강남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방 2개와 거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혼집 마련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면 자녀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남구 엽산동에 있는 매물 오늘 첫 번째 매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의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요, 용산구 쪽에 있는 매물입니다. 효창동 여러분들 안내합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2015년 2월에 준공 완료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 9.25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4층이고요. 매매 금액이 1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겠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그리고 1억 500만 원 대출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실적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물은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께서 가지고 나오신 매물입니다. 대표님, 정말 부자아빠, 부자엄마 좀 만들어주세요.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저렴한 분양가의 가치와 더불어 신축 주택에 대한 희소성이 높다는 그런 강점인데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땅값이 떨어진 곳이 바로 이곳 용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싸게 사다 보니까 건축주가 저렴한 분양가의 책정이 가능했고요. 자, 희소가치 높다. 신축주택이 용산 지역에는 개발의 바람이 불다 보니까요. 신축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신축주택이라 할지라도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는 매물은 아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더구나 희소성이 높은 원룸주택이라는 그런 강점이다 보니까 1,500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이곳이 지금은 물론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의 신호탄이 켜지게 되면 이 소액으로는 아예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게 되죠. 더구나 30년 만에 한강종합개발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한강종합개발의 가장 큰 수혜지가 예상이 되는 곳이 반포와 이곳 용산입니다. 그럴 때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반면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 곳이 바로 용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 가치가 높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요. 재개발 시장의 틈새 시장 매물입니다. 효창 4호구역의 내년 봄에 이주가 본격화되게 되면은 이주 수요에 대한 바로 대체 후보지. 거기다가 4호구역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 어디가 재개발될 것인지 누가 봐도 눈으로 확인이 될 만큼 재개발의 가능성이 크게 높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굵직한 추천 포인트 몇 가지만 점검을 해봤는데 역시나 매력 넘치죠? 구체적인 정보 필요합니다. 일단은 대표님, 효창동 입지적인 장점부터 좀 점검해볼까요?
네, 6호선이죠.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로 약 한 4,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경의선이 이제 한창 공사 중이죠. 자, 두 번째는 공덕역입니다. 쿼드러플 역세권이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선 이 4개 노선이 지나는 이 공덕역이 도보로 약 한 7,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입지적인 장점 이외에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이 아주 좋죠. 더구나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초중고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의 밭이라고 말씀드리죠. 용산은 용산민족공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개발 후보지들이 도보로 전부 10분 내지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더러웠고 더구나 효창공원이 인접해 있어서요. 삶의 질 또한 아주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호재가 될 만한 것이 그거 있잖아요. 한강종합개발계획 이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 밖에도 호재들 많을 것 같거든요. 점검해 주세요, 대표님. 네, 30년 만에 한강종합개발 본격화될 때 이제 이미 정부와 서울시가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한강종합개발이 그 중심축에는 바로 반포와 용산이 있게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곳 효창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이외에 개발 호재 맞죠.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용산 전자상가의 구터미널의 7성급 호텔 건립이라든가 용산 민족공원이 2016년 미군 부대 이전 후에 조성되는 뿐만 아니라 미대사관이 들어오죠. 거기다가 경의선 개통과 더불어 지상구간은 공원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10분만 걸어가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 지구죠.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개발 호재와 더불어 미래 가치 5년 이후를 내다보면 바로 용산 입성. 답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곳에 여러분들 입성하고 싶으시다면 이 정보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건물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내년 2월에 역시 준공 완료인 건물인데요. 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네, 2015년 2월 말쯤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 3가지 특징이죠. 주변에 신축주택이 없는데 신축주택이라 할지라도 엘리베이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요. 자, 2개 층의 주차장 공간. 그렇습니다. 120%의 주차장이 가능한데요. 이곳 원룸과 투룸 주택에 주차 전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2개 층의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세대당 1.2대의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는과 동시에 이것은요, 원룸 주택입니다. 그런데 공덕역 주변의 가치를 보게 되면은 거기는 1000에 80 내지 90만 원, 여기는 1000에 60밖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책정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전용 면적이 6.5평의 풀옵션으로 갖춰지게 되기 때문에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에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맡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그야말로 용산의 가치에 걸맞는 그런 건물이 될 것입니다. 5층 중에 4층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금액대로 좀 접근이 가능할까 이제 궁금해지시죠? 분명 앞에서 저렴한 가격이라고 추천 포인트를 점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대체 얼마면 가능할까요? 매매가가 1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실전용 면적이 6.5평에도 불구하고 1억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5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대출 1억 500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제 투자비는 불과 1,500만 원. 자, 묻어두는 게 아니죠. 용산에 지금까지 중에 1,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없었죠. 그런데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도 17만 원, 월 17만 원, 1년에 204만 원, 즉 13%가 넘는 높은 임대 수익도 동시에 가져가면서 1,500만 원으로 미래 용산의 핵심 축을 거머쥐게 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용산구 다녀왔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해봤고요. 구체적인 정보들 다시 한번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포구 합정동으로 가볼게요. 간단한 정보 먼저 확인하러 갑니다.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6호선 합정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고요.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 방 2개에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동주 대표의 매물입니다. 마포구 합정동이라. 대표님, 이것도 뭐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합정동 하면 또 서울 강북권 최대의 교통망을 갖춘 곳으로 유명하죠. 특히나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 수요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치 상승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의 필수 요소라면요. 인구와 자본, 여기에 교통과 개발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 네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0년 만에 정부에서 한강 종합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최대의 수혜지자요. 역세권 고밀개발 1순위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이 바로 이 합정역 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한강변의 수혜, 역세권의 수혜를 동시에 보는 그런 호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워낙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오가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교통 편하죠. 상권 발달해 있죠. 너무나 좋습니다. 입지 여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 주세요. 자, 합정역 하면 홍대를 아마 딱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본 매물 홍대하고도 도보권 거리에 있고요. 특히 홍대뿐만이 아니라 서강대라든가 연대, 이대, 서울의 주요 대학 4곳이 이 합정역 일대에 포진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대학생 수요의 대학생 수요를 기본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합정역과 홍대 입구역 상당히 지근 거리에 있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의선과 공항철도 여기에 2호선과 6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쿼드러블 역세권 지역이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곳은요. 특히나 이 홍대 하면 또 문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지역은 주 수요층, 즉 임차자들의 주 수요층이 상당히 젊습니다. 세대가 젊다라는 것이죠. 젊은 직장인과 젊은 대학생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해당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자를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수요자가 젊다, 즉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임차 시장이 상당히 발달을 해 있고 임대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을 남쪽으로 조망하는 전체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이 이루어질 시 높은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강변 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지역의 가치가 거론되고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수요층들의 어떤 성향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변 지역에 그래도 개발 호재 같은 거 있어야지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이 합정역 일대는 가보시게 되면 한참 지금 대형 크레인이 올라가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이곳이 바로 합정 2구역과 3구역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이 합정 2구역과 3구역은 어떤 의미냐면요.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 즉 서울의 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곳입니다. 균형 발전, 말 그대로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한 곳이 바로 합정 균형 발전 촉진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포 비전 4대 육성 전략에 의해서 경제 중심지로 집중적으로 육성되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포구에서는 상암, 합정, 홍대, 공덕 이 네 곳을 4대 육성 거점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지정 딱 한번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업무타운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합정은요. 업무타운이 단순한 업무타운이 아니다. 즉 홍대 권역과 맞물리면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즉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다른 곳에는 없는 특이한 것까지 갖춘 곳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지역의 가장 또 큰 호재인데 대형 공원이 하나 또 들어서게 됩니다. 자, 당인리 에너지파크 해갖고 지금 한참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지하 발전소죠. 이곳에는 예술 카페라든가 공연장, 정시장 뿐만이 아니라 지상의 약 75% 정도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서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DMC 단지 내 롯데에서 복합몰을 조성을 하면서 이곳에 1만의 신규 고용 창출을 유발함으로써 지역, 인근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을 더욱 가중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합정역과 홍대 입구역 이곳은요. 입지규제 최소지구라는 고밀개발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항상 거론되는 곳이 이곳이다. 이것이 최근 발표한 정부의 지난달 발표했던 한강 종합개발계획과 맞물리면서 더 한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지역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다세대 주택은 주수요층이 뭐 20, 30대 젊은 층이 될 것 같아요. 그들에 맞는 건물이 지어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네. 건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목할 것은 총 세대가 11세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 세대가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당 건물의 쾌적성이 좋다.
다세대 주택의 쾌적성은요, 바로 주차 여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대당 100% 주차가 되겠고요. 방 2개와 넓은 거실, 또 주방, 거실과 분리된 주방, 욕실, 베란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건물 자체가 3면이 도로로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15m, 8m, 8m 도로, 상당히 큰 도로에 쌓여 있기 때문에 진출입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 5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본 매물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의 편리함을 고스란히 사용을 해볼 수 있다. 또한 한강변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입지를 해 있기 때문에 향후 한강변 고밀 역세권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파트,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자격까지 획득할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가격은요? 네, 전체 매매 가격도 2억 4천만 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고요. 전용 면적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전세 가격 2억 2천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2천만 원이라는 극히 작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대출 금액 약 한 1억 6천만 원 활용하시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5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되면 이자 비용 다 제외하고 월 약 한 42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로 전환을 해보니까요. 무려 10%에 육박하는 상당히 고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3가지 매물 점검했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매물은요,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우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 여러분들께 발빠르고 또 알짜배기 그런 정보들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정보 있죠? 02-2077-6394번으로 전화주시면요. 놓치셨던 그런 정보, 구체적인 내용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발석 대표,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와 함께 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이번 주는 저희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